안녕하세요, 진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처럼 80년대생 여성분을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미는 사실 설계사마다 혹은 이제 보험 전문가마다 혹은 어떠한 소비자마다 생각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 성능, 우리가 보험에서의 성능은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효용 가치,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온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가격과 성능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적정한 보험료가 될 수 있고 적정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보험료라고 했을 때에는 따로 단독 실비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어, 대체적으로 제가 6에서 8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말씀드려요. 납입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사이죠. 비갱신형 설정하는 것이고 당연히요. 그다음에 적정한 보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수 보장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필수 보장 진단비가 있을 수 있고요. 필수 보장 수술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번 일단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재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6에서 8만 원대로 설정하게 되면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80년대생 여성분을 위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되겠구나라는 전제 조건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봐야 되냐? 각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을 책정을 하죠. 자, 그러면 어, 몇 년생인지 그리고 어떤 성별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비슷한 위험률을 갖게 됩니다. 위험률이라고 할게요. 위험률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각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은 책정을 따로 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M사 아니면은 뭐 L사 아니면은 뭐 뭐 K사 기타 등등 각 보험회사별로 가입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보장에 대한 보상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해당 보상에 대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타사 대비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장을 잘 구성할 수가 있고 그 전반적인 보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험회사에서의 특화되어 있는 프리미엄 성격의 이 수술비 같은 경우 프리미엄 성격의 수술비가 아닌 그냥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지. 실비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괜찮은 현재 2020년 6월입니다. 가장 설정했을 때 질병 혹은 상해 담보들도 조금 넣어서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기 가장 괜찮은 이 보험 상품은 바로 요 롯데손해보험의 덧걸림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년 납입에 90세만 개로 설정을 해봤고요. 보험료는 7만 1,000원이 나옵니다. 81년생이시고 38세 1급 직업급수는 1급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이가 뭐 88년생이라든지 아니면 90년생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나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실손 부분은 삭제하고요. 운전자도 삭제하고 필수 보장 내용 사항에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롯데손보 덧글림 건강보험 25년 납에 90세 만기 비갱신형의 우해지 환급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친구님 무해지환급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보험료 봤을 때는 7만 원이에요. 뭐 7만 1,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7만 1,180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일단 담보사항을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앞에 있는 기본이라고 써 있는 것은 모든 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가 기본 계약이 되고요. 이 보험에서 그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은 사망이라고 써 있죠.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은 뭐냐면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한 필수 연계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사망보험금 원치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 녀석들은 밑에 담보들을 위한 연계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넣지 않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넣고 싶지 않으니 가장 낮은 보험료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질병 사망을 연만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상해 사망 자체를 이제 뭐 높지 않게 뭐 1억이든 1억 5천이든 2억이든 원하시면 탑재할 수 있지만 나는 사망보험금 원치 않고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게 난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필수 연계를 가장 낮은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병사망보험 3천만 원 최소 필수 연계 상해 사망 3천만 원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먼저 써줄게요. 상해 후유장애가 3%부터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비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얼마? 3천만 원. 한 보험증권당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만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로 하는 이유가 90세 만기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6,720원의 보험료가 몇만 원으로 몇 배씩 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효용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90세로 설정했을 때 몇만 원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이 담보 하나 때문에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까지만 설정을 해줘도 충분하게 좋다. 뭐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매라든지 질병 후유장애로서 받을 수 있는 내용 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것은 효용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얼마를 설정했어요? 3천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해감 진단비는 당연히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3천만 원이 일반암에 포함 이렇게 써주고요.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서는 1천만 원 설정해 줍니다. 유사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네 가지의 유사암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대 질병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 뇌에 관련된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증, 혈전용해 치료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요 세 가지가 뇌와 관련된 건데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어떤 거?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 동맥류까지 포함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이 뇌졸중 진단비이고요. 그 다음이 어떤 거? 뇌출혈이다. 그러면 가장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장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함께 지급해 줄 수 있으니 1천만 원 더하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뇌혈관 질환 포함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뇌출혈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포함 이렇게 써서 뇌혈관 질환 할 땐 1천만 원, 뇌졸중일 땐 2천, 뇌출혈일 때 2천 이렇게 지급받을 수가 있는 내용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서는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뇌졸중과 동일하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얼마 설정되어 있어요? 1천만 원.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써줄게요. 요거를 1천만 원 지급받게끔 설정하게 되면 이게 뭘 포함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천만 원 더하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자, 이 더 끌린 건강보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바로 이 혈전용해 치료비예요. 한번 읽어보면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 I63 코드죠. I63 코드로 진단이 확정되고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자, 여러분들 뭐 뇌진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고 쓰러졌어요. 우리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트로크거든요. 하고 쓰러졌는데 이 응급차가 와서 재빠르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딱 증상을 여러 개를 봐요.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는지, 여기 어디예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딱 뇌졸중에 대한 내용사항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검사 시작하고 혈전용의 이 주사제를 먼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TV에서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이 뇌경색증에 대한 혈전용해, 그다음에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혈전용해 치료비가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필수 질환 진단비, 필수 보장 진단비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3대 질병에 대해서 암, 뇌, 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유장애까지 다 탑재를 잘 시켜준 내용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게 바로 수술비죠. 수술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분류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질병 수술비가 먼저 써 있으니까 질병 수술비 먼저 해줄게요. 여기 질병 수술비 써 있는 30만 원은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약관에 따라서 치액이라든지 제왕절개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안 되는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사항은 진코치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물어봐 주시고, 그것들을 아주 작은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하게 요거 하나 딱 집어서 요거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 안 좋잖아, 저 회사가 더 좋은 거지, 이렇게 하게 하는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이 보장 내용 사항들을 다 판단했을 때 그 회사가 무조건 특화돼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좋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건 A 회사와 B 회사를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면 더 좋을 수 있죠. 진단비에 특화된 회사, 혈관질환에 대한 특화된 회사, 수술비에 특화된 회사. 하지만 한 보험 증권으로 필수 연계를 가장 최소화시켜서 한 증권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요렇게 가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회사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 뛰어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0만 원에서부터 5종일 때 얼마까지 받아요? 800만 원. 그러면은 이 질병수비 합산해서 8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상해수술비 또한 50에서부터 830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상해수술비라고 써있는 4, 5종에는 뭐 12원, 14원 있죠? 발생 빈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요 정도 수술을 받는 경우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즉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암 수술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요. 여기 써 있는 5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고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830만 원 질병 수술비와 5종 수술비가 합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세 가지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 뇌혈관 질환 수술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종수술비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세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우리 수술에는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이 있거든요. 관열 수술은 메스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이 수술을 하는 거고, 비관열 같은 경우에서는 메스를 사용하지 않고 관을 삽입하거나 내시경 카테터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는 그러면은 관열과 비관열을 차등 지급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다 동일하게 1,000만 원씩 회당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수술 1회당 지급하는 걸로. 자,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차등 지급하는 게 바로 어디냐면 이 종수술비입니다. 내시경 카테터를 하게 되면 3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열 수술하게 되면은 5종에 해당되게 되면 800만 원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은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비관열 시 얘는 1,230만 원, 관열일 때에는 1,83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관열 1,230, 관열 1,830. 자, 아까 말했던 비관열일 때에는 뭐에서 준다고요?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3종 수술비,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수술비 요렇게요. 그 다음에 관열 같은 경우에서는요, 질병 수술비, 5종 수술비, 그다음에 혈관 질환 수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일당 같은 경우는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타 관련해서 진단비, 수술, 골절 진단 수술, 화상 같은 거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에는 뭐
아예 넣지 않고 딱 요렇게만 구성해 드리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운전자 상해보험 같은 데에다가 가족일상배 상책까지 같이 해서 탑재를 시켜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화재보험 10,000원 플랜 요렇게 해서 탑재를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딱 얘는 요렇게 질병건강보험으로서 딱 요 정도 설정하는 25년 납 90세 만기 71,000원으로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담백한 보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무해지환급형이 어떤 거냐면 납입하는 기간 내에는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없어요. 그런데 납입이 종료가 됐을 시에는 이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한다면 갑자기 해지 환급금이 다 이렇게 딱 생기는 겁니다. 81%, 76%, 그리고 다시 줄어들죠. 만기가 됐을 때 다시 0%, 다시 0원이 되는 구조가 되는 순수 소멸형 상품입니다. 일반형 대비해서 보험료가 30%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암 진단 시, 뇌졸중 진단 시, 급성 심경사 진단 시,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입니다. 지금 이거 다 걸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만 걸렸을 때 하나만 저기 써 있죠.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걸리게 되면은 납입 면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성비가 좋은 80년생을 위한 보험을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뭐 이것보다 보장담보들을 내가 조금 더 높이고 싶다.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내가 낮추고 싶다. 당연히 보험료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납입 기간을 늘린다.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보험료를 높인다.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적정한 보험료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어, 이 상대방이 얼마 정도의 세후 소득을 발생을 시키고 보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넣을 수 있고 기왕력자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가족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사항을 조금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진코치에게 해당하는 이 설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 보험 리모델링, 신규 설계 원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여기 문자 발송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